케이카 세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규 경매장 생기면 회원사들이 처음에는 거의 안 와요.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출고 사무실이 여기 있고, 이쪽은 입찰장입니다. 네, 거의 전멸 수준이죠. 그만큼 신규로 경매장이 생기면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봐도 이 세종 케이카에 대한 정보는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사진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2층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카 오산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년 동안 참석을 안 하다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봤는데, 케이카도 매물 자체가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이제 오산에 있는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 가격이 엄청 낮고, 키로수가 또 많고, 사고가 많은 차량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경매만 하는 업체들은 이런 정보들을 조금 알고 있죠. 이제 오산은 목요일, 세종은 화요일, 이렇게 이틀 주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에 2번이 된 거죠.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 매물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카 세종을 처음 와보기도 했고, 어떤 매물들이 나오며 출품 나온 차량들의 상태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케이카 세종의 자료도 올려드릴 거니까, 자, 이제 출품 차량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품 차량이니까, 출품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에 물어보니까 이쪽이 출품 차량이 맞다고 해서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번호 1번, 2번 순으로 케이카는 역시 수입차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상태가 조금 수리가 필요한 수입차들도 나오는 곳이라 좀 주의 깊게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카는 아주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외판 기스도 이렇게 노란색 표기를 다 해줍니다. 물론 광택으로 나갈 만한 기스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지금 차들마다 보시면 크레파스처럼 이렇게 다 색칠을 알록달록하게 해놨죠. 이쪽이 이제 차량실, 케이카 이제 옥션 리스트 올리기 전에 촬영하는 곳이고, 이쪽은 성능 점검반. 경매 당일이라 조금 한가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비러스 K5, K7 정말 다양한 차량들이 있죠. 사실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많이 회전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 소진이 되진 않아요. 보통 낙찰률이 현대 같은 경우도 70% 안 넘거든요. 나머지 30%는 다시 출품자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재출품이 나올 겁니다. 자, G90도 보이고. 자, 오늘은 이 중에 제가 차량 출품 나온 차량들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몇 대를 지정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반떼의 HD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무 시트들이 많죠. 자, 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키로수가 어마어마하죠.
248,375km. 키로수 많은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사실 24만도 이거 그냥 준수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아반떼 HD는 검증된 잔고장 없는 차로 유명해요.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지금 24만이라고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를 누가 사겠어 하지만 다 사간다는, 네, 다 주인이 있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의 시각이랑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 빠져 있고, 자, 에어컨, 네, 가스가, 에어컨 가스를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썩 시원하진 않네요. 네. 사제로 하이패스도 달려있고, 사제 블랙박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해서 타셨네요. 사실 키로수가 많은 차량일수록 오일이나 패드류나 이런 것들 관리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많이 타니까 안전 문제로 관리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 차량 어느 정도 시작가에 어느 정도 낙차를 예상하는지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차량, 인기 차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이게 삼각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삼각별 아반떼라고. 이제 더 뉴 아반떼 AD인데, 이 차량을 아반떼 AD 차량 전 모델이랑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데, 사실 실내는 많이 다른 점이 없어요. 이제 외부 디자인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차주가 커피를 마셨던 분인지 이게 냄새 때문에 그러신지 원두를 이렇게 차에 두셨습니다. 원두를 이렇게 차에 두셨습니다. 차는 돌리는 키로 자, 키로수가 38,000 밖에 안 탔고, 네, 내비는 없고, 이제 밖에 외장 보시면 이게 회사에서 사용을 한 차죠. 이제 BTB에서 이제 사용을 한 차인데, 네, 아주 친절합니다. 뭐 파손, 네, 이런 거 다 써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네. 이쪽에 문콕 덴트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이쪽에 기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문 쪽에 이상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도 다 뗄 수 있고요. 사이드미러 스키 찼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매장 같은 경우도 기타경 매장과 다르게 좀 상세하게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차도 아반떼 CN7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제일 신형이었죠. 네. 자, 돌리는 키, 이제 낮은 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열선 시트도 없고, 네, 이제 후방 센서만 있는, 네, 내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소리가 울리니까 이쪽에 두겠습니다. 자, 저쪽을 올라가면 위에, 네, 지금 이쪽 구역 1층 구역 넘어서 2층 3층까지 구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층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39, 38 이렇게. 자, 소나타 DM8 한 대, 네, 봐주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외장이 지금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차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은데,
여기 장기스 있는 것들 때문에 여기 체크를 했고, 이게 도어 끝쪽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많이 칠이 벗겨지는데 이것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살짝 장기스 있는 것 때문에 체크를 했고, 이제 후드 본네트 보시면 스톤칩, 자 글씨 알아보시겠나요? 돌팀이라고 쓴 건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혹시나 이제 클레임 받을까봐 지금 써놓은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운전자는 볼 수가 없죠. 이 검정 부분이라 돌팀이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아주 친절하죠.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타 이제 이 DM8이 거래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내려가니까 이제 거래가 지금 거의 포텐이 터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문의도 많고 실제 거래도 많고요. 초창기에는 소나타 DM8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가격대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지금 1000 뭐 중반 후반, 네, 뭐 초반대 가스차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버튼식 변속 들어가고, 스마트 키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순정으로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고, 블랙박스 사제를 이상하게 왼쪽에 달아놨네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에 달아두는데 이것도 떼서 다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잡아주는 이제 이게 핸들 표시거든요. 네. 이제 차간 간격은 빠지는 거죠. 차간 간격은 빠져 있고 핸들만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것만 보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들어갔다 판단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핸들 마크만 있으면 이제 핸들만 잡아주는 핸들 어시스트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표시는 있는 거죠. 네. 스탑앤고 들어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가 높습니다. 아마 케이카 세종을 안 와보신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날씨도 지금 엄청 덥고 본격적인 여름이라 단단히 준비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차량 찾는 건 바닥 번호도 워낙 크고, 출품 차량이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700대? 한 800대 조금 안 돼 보입니다. 출품 대기 차량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 500~600대 되려나? 하루 이제 위클리로 진행되는 차량이 한 5~600 정도, 500~600 위클리로 진행되는 차량이 한 500에서 6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도 나오고 승합차도 나오고, 네, 픽업 트럭도 나오고, 네,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또 한 대를 보겠습니다. 출품 대기 차량인 것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자 경매장 왔으면 지구공 한 대 봐줘야죠. 자, 지구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공 같은 경우도 네, 여러 군데 체크를 해놨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 살짝 쓸려서 광택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체크를 해놨고, 네. 여기도 기스, 이것도 광택에도 살짝 이제 만졌을 때 까끌거림이 있으면 광택으로 안 나간다고 이제 광택집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네, 살짝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는 날 것 같습니다. 붓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단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살짝, 네, 단차가 있네요. 네, 후드 같은 경우도 괜찮고, 앞범퍼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 앞범퍼는 대부분 이쪽이 많이 긁혀 있거든요. 여기도,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긁힌 거. 이건 이제 도색이 필요하죠. 위에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휠,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일단 체크는 해둔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체크를 많이 해둔 것 같아요. 기스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고스트 클로징이 빠졌다고 보이니까 트림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VIP 시트가 들어갑니다. 후면 모니터는 빠지고요. 키로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19,000 정도 운행을 했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19,000 정도 운행을 해서 그런지 세차 냄새가 아직까지 납니다. 세종 케이카 같은 경우는 키를 그냥 차 안에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랑 사제 블랙박스. 우측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키로수가 19,000이면 사실 아마 시작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을 텐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출품 대기 차량이라 따로 지금 정보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참고 정도, 이런 차가 나온다 정도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지금 K7 프리미어도 요즘 따라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네, 스포티지도. 제가 디젤 차량이 한동안 디젤 가격이 올랐을 때 거래가 많이 없길래 제가 디젤 차 많이 사두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디젤 차들 가격이 조금 올랐죠.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좀 이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남들이 회피할 때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사실 수혜자죠. 네. 자, 여기는 정말 제일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경찰만 모아둔 것 같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 조회는 유니 위주인 것 같습니다. 오용이 보이는데 스파크도 유명들이 보이고 유니 가능합니다. 역시 친절하게 외판 체크를 다 해뒀습니다. 이제 구형 모닝들 보면 헤드라이트 이렇게 복원이 필요한 차량들이 많은데, 보통은 중고로 교체하는 경우가 더 싸게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헤드라이트 복원이 이제 생각보다 싸지 않아 가지고. 레이도 보이고, 올라오니까 좀 안쪽으로 더 매물이 있네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매물이 좀 적어 보이는데, 숨 찹니다. 네, 이렇게 경차가 대략 한 4, 50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꼭대기에서 세종 K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출입구죠. 이 출입해서 들어올 수 있고,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네요. 네. 이쪽이 이제 고속도로인 거죠. 네. 네.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차 라인까지 다 받고, 일단은 세종 K카를 찍으러 왔기 때문에 오늘 임무는 다 완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경매장을 특별하게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차가 어느 경매장에 나왔다, 근데 그 대행사가 거기를 갈 수 있다 하면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제가 세종 K카도 가능하고 오산 K카,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양산을 안 가잖아요. 이제 양산을 안 가는 이유는 캐리어 탁송비 152,00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었고, 양산이 요즘에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가장 큰 안 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캐리어 탁송비가 뭐 135,000원 정도 할 때도 그만큼 이제 낙찰가가 쌌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산 쪽이 이제 아마 부산, 울산, 뭐 창원 이쪽에 어떻게 보면 아랫지방 쪽에 그 수요가 좀 있어서 그런지 경매장에 사람도 많아졌고, 또 가격도 그만큼 입찰 경쟁이 높아서 낙찰 가격도 좀 높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수도권에서 내려가서 비싼 차를 가져올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산 K카랑 이제 세종 K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책으로 대안으로 이제 계획을 새롭게 짠 겁니다. 네. 저희 대행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좋은 정보를 또 많이 드려가지고 저희를 선택한 고객분들이 다양한 또 선택지를 또 가지시면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러려고 어떻게 보면 멀리 다니고 네. 남들 안 가는 곳을 또 가고 개척하고 하는 거겠죠. 네.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종 K카 를 알려드렸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